자, 우리 법은 어려워, 쉬워요? 아니에요, 쉬워요. 아직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 프린터 나간 거는 옆에다 이제 펼쳐 놓으시고, 자, 그러면 책을 한번 가보시죠. 자, 한편 기본서가 주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보시고, 자, 그러면, 자, 16페이지 한번 봐봐요. 자, 16페이지 가기 전에 이제 제1장 무슨 변동이라고 써놨어요? 권리 변동이라고 써놨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아까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시간에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요거 뭐예요? 권리가 뭐예요? 법이 주는 힘 또는 이익이다. 그렇죠? 그러면 권리가 변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권리 변동은 사람에 갖다 대면 뭐에 해당돼요? 생로, 병사. 생이 뭐예요? 출생, 늙고, 병들고, 사망하고. 참, 인간은 참 짧아요. 나중에 이제 곱해보지만은, 우리가 이제 80세를 기준으로 한다고 생각해봐요. 80 곱하기 24 곱하기 365일. 뭐, 하루는 24시간이니까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그러면 80세를 곱하면 7080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저 숫자에 좀 약해요. 그러면 이거 봐봐요. 산수 1, 10, 100, 1000만, 10만 얼마예요? 70만 시간. 자, 80세를 기준으로 해서 70만 시간도 뭐예요? 100만 시간도 못 살고 돌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성기 씨는 뭐 74에 돌아가셨죠? 74 곱하기 24 곱하기 365 뭐 몇 시간으로 봐서는 참 인생의 덧없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 신화에 이런 수수께끼가 나오죠. 태어났을 때는 4발. 스핑거스가 뭐에 잡아먹잖아요. 뭐 수수께끼. 그러면 태어났을 때는 몇 발이? 4발. 그러면 뭐예요? 자, 그러면 이제 4발이 2발로 되겠죠. 그러면 연세가 젊은 3발로 하죠. 그게 뭐냐? 사람이죠. 그렇죠? 생로병사. 그러니까 똑같아. 사람의 갖다는 늙고, 출생하고 늙고, 병들고, 사망하는 것. 이게 이제, 그러면 객체에 따른다면 이게 바로 권리변동이야. 권리변동. 변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는 변동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제1장, 무슨 변동을 잡았죠? 권리 변동이라는 의미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변동 밑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래요? 뭐라고 써놨어요? 득실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 자, 득실 변경을 변동이라고 그러는 책을 읽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읽으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권리 변동 그러면 권리 변동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객체에 따른다면 득실 변경이라고 그래. 득실 변경. 그래서 이 득실 변경이 바로 그런 덕이 뭐냐? 취득, 변경, 소멸. 물건에 갖다 대면 취득되고 변경하고 소멸하겠죠. 그래서 취득, 변경, 소멸을 뭐라고 그래? 득실 변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두 자로 원칙은 뭘까요? 이걸 변동이라고 합니다. 변동.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잡고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우리 미소 씨, 우리 식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침. 아침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아이랑 같이 주먹밥. 주먹밥, 국원. 어제 제가 연말 연초에서 제가 병원에 3박 4일을 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자고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사람이 이제 음식을 못해요. 근데 요즘 음식을 잘하는 게 딱 요거 하나 잘해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된장국. 된장국을 끓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뭐 재료가 필요하겠죠. 재료가 필요하죠. 그러면 효과는 어때요? 맛 있다, 맛 없다. 이런 효과가 생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리갈 마인드가 형성이 돼야 돼. 이 된장국이 그러면 뭐냐? 우리 법률 용어에서 바로 법률 요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법률 요건. 여기에 이제 재료가 뭐예요? 법률 사실. 이게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가 돼. 그러면 요거는 기본서와 관련돼서 거기에다 다 펼쳐봐요. 어디를 먼저 펼치시냐면, 자, 19페이지.
자, 19페이지 보니까, 자, 권리 변동의 원인 찾았어요? 찾았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죠. 자, 상형님은 오늘 계약서 몇 개 쓰고 왔어요? 2건 썼습니다. 2건. 왜, 2건요? 예, 2건 뭐. 진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계약을 오늘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계약은 없었죠. 그러면 뭐 타고 왔어요? 제가 제 차로 왔습니다. 차로 왔어요. 그러면 여기 뭐하러 왔어요? 우리 학원 계약을 맺었잖아. 네. 그럼 계약서 한 통 썼잖아, 벌써요. 이 계약이라는 거야, 계약. 그러면 계약을 쓰기 위해서 뭐예요? 상균 씨가 뭐예요? 우리 실장님한테 뭐 했어요? 나 학원 다니고 싶다. 청약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실장님 뭐라고 했어요? 승낙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러느냐? 바로 이걸 뭐라고 해요? 바로 법률 사실이라고 그러는 거야. 법률용어로. 이 계약이 그러면 법률 요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학원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원인. 요거 뭐예요? 결과. 그렇죠. 요거 첫 끝자 따볼래요? 다관계. 그럼 우리 국어 시간에 뭐예요? 그런데 이걸 배웠죠.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OX. X. 계약은 법률 요건. 그렇죠. 자,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이다. XO. 맞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러느냐? 의사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법률 요건이 아니라 뭐예요?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19페이지 이제 이게 다 기본이 돼야 돼. 자, 법률 사실과 관련돼서 청약, 승낙, 동그라미 쳐놔봐요. 그러면 갑은 부동산을 1억 원에 매도하겠다. 매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겠다. 그러면 어른 뭐가 되죠? 우리 자, 미소씨 매수인이 되는 거야. 매수인. 그럼 의사 표시 합치가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계약 동그라미.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법률 효과와 관련돼서 바로 갑은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어른 뭐예요?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게 봐봐요. 우리 법학은 소목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 뭐 봐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미소 씨 대학 다닐 때 살인죄를 약설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돼? 약설 문제니까. 당연히. 뭐 보통 우리 학창 시절 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잡죠. 근데 그렇게 잡으면 안 돼. 그러면 빵점짜리야. 법학의 목차, 소목차는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살인죄란 무엇이라 하며 살인죄는 어떠한 요건을 구성해야 되며 세 번째 어떠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약설해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법학은 뭐예요? 항상 의, 요건, 효과로 구성이 되는 거야. 이러이러한 요건, 원인이 발생하면 이러이러한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적어야 돼. 그럼 제가 뭐 교양 강좌로 뭐 우리 강사로 들어갔을 때 살인죄를 약설하라. 그러면 뭐예요?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잡으면 빵점. 그럼 뭘로 잡아야 돼? 목차는? 의, 요건, 효과로 잡아 들어가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읽어봐요. 요건과 효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로 1번 그러면 이제 잡았으니까 우리 미소 씨 한번 읽어봐요. 이제 소리 내서 읽어도 돼요. 가로 1번. 거기 29페이지. 19페이지. 예, 19페이지. 가로 1번. 법률 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 즉 권리, 의무 관계의 변동을 법률 효과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그러면 첫 밑줄을 걸 때 원인 줄잖아요. 원인. 그 원인이 바로 법률 요건. 자, 거기에 밑줄이 딱 까져야 돼. 그러면 결과 줄 쳐놓고 거기에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라는 거야. 계속 읽어볼래요? 그리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자, 그러면 남편한테 뭐예요? 오늘 가서 오늘
반찬을 뭐로 해줄고 그러지 말고 법률 요건을 뭘로 해줄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이 인간이 미쳤나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이 당신 오늘 배웠는데 된장국 끓여주냐 김치국 끓여주느냐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할 마인드가 형성이 돼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서 멀리 눈 감고 그러면 우리 쌍희 형님 어때요? 우리 공인중개사는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이지, 객관식. 그렇죠? 객관식이니까 어때요? 눈 뜨고 외워야 돼? 눈 감고 외워야 돼? 눈 뜨고 외워야 될 거 아니야. 주관식이라면 눈 감고 외워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자, 나는,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나는 암기력이 떨어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암기력보다는 어때요? 자꾸 책을 읽어봐서 익숙해지면 돼. 객관식이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요건 뭐라고 그래? 계약 그러지 말고 법률 요건. 그렇죠. 요거 청약과 성약은 법률 사실. 요거 그러면 계약금 소유권 이전, 가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잔금을 받을 의무가 발생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야. 그러면 항상 개념은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에서 찾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뭐예요? 요건은 요 법률 사실이란 읽어봐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재료. 요거는 뭐예요? 원인. 요거는 결과. 그러면 법률 효과의 원인이 뭐예요?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의 결과가 바로 뭐예요? 법률 효과. 책을 읽어 나가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자 요렇게 이제 책을 읽어 나가면서 자기가 뭐예요? 포인트를 잡아보라고. 포인트를. 그러면 다시 이제 읽어봐요. 그러면 가로 1번 다시 읽으면 이제 글씨가 살아서 움직여요. 이번에는 그러면 쌍기 형님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1번. 가로 1번 다시. 법률관계의 변동의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효과, 즉 권리, 의무관계의 변동을 법률 효과라고 한다. 계속요. 그리고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저 책을 읽으니까 어때요? 글씨가 살아서 움직이죠. 그렇죠? 민서 씨 술 만취 한번 해봤어요? 만취하면 뭐예요? 바닥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죠. 바닥이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글씨 내용을 알면 글씨가 뭐예요? 움직여. 그러면 내용을 모르면 어때요? 글씨가 사문화돼. 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뭐예요? 글씨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읽어나오고. 그러면 바로 2번 한번 그러면 미소 씨가 한번 읽어보시죠. 즉 법률 요건이 갖추어지면 이에 따른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는 의사표시, 청약을 하고 을이 이를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 승낙을 하였다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며 이에 따른 효과로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 의무,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이제 기본이 돼야 되고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자, 된장국은 뭐예요? 읽어봐요. 법률 요건이죠. 그러면 우리 된장국, MZ세들이 된장국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다 똑같아. 왜 그래요? 유튜브에 가서 된장국 끓이는 레시피가 있다는 거죠. 어머니가 끓이는 맛이 안 나. 그게 어머니가 끓이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손맛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법학에서는 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법률 행위라고 그래. 그럼 레시피가 있다는 것에 뭐가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법률 요건은 두 가지 태양이 있어.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자, 법률 행위라는 규정이 하나가 있고 법률 규정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럼 법률 행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법률 행위 밑에다 써요. 자,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이 있는데 법률 행위는 반드시 이게 필요해. 무슨 표시가 필요해요? 어사 표시가 필요해. 어사 표시. 그러면 어사 표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거든. 알파가. 그러면 법률 요건은 두 가지 모습이 있다. 하나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어머니 손맛 그게 법률 행위고 레시피가 바로 뭐예요? 법률 규정이라는 거야. 근데 법률 행위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어사 표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는 니꼬리아 어사 표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법률 규정은 그러면 법률 규정은 반대 해석해봐요. 자, 미소 씨, 법률 규정이 뭘까요?
의사표시 이해의 것. 이걸 바로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는 거야. 의사표시가 없는 게 법률 규정이거든. 그러면 용어 정의해봐요. 법률행위란 뭐 읽어봐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해. 그러면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그러면 가로 3번 다시 이제 그러면 미소 씨가 읽어봐요. 네. 이러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 요건은 한 개 이상의 법률 사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준법률 행위, 불법 행위, 부당 이득, 사무 관리, 사건 등도 포함된다. 그러면 준물권행위에서 줄을 한번 꺼놔봐요. 준물권행위. 자, 거기에다 책에다가 이제 준법리행위라고 한번 써봐요. 준법리행위. 자, 여기에서 이제 준이라는 것은, 요거 준이 참 중요한 개념이 돼. 준이라는 것은. 자, 준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미소씨, 우리 학창시절 이제 국어 잘했어요, 안 했어요? 난 국어 선생님한테 되게 사랑받았는데, 수학 선생님한테도 사랑받았고, 근데 이제 뭐예요? 영어 선생님한테는 사랑을 못 받았어. 왜 못 받았을까요? 바로 요거 때문에. 자, 요거는 뭐예요? 치킨. 요거는 치킨. 자, 요거 치킨은 뭘까요? 치킨. 이거는 뭘까요? 닭이잖아. 요거는 부엌이죠.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78년도에 제가 서울에 올라갔어요. 제가 경상남도 함양군 지리산이야.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서울로 아버지가 교육시킨다고 서울로 이제 집 팔고 눈 팔고 땅 팔고 다 해서 78년도에 올라가서 3학년 때. 그런데 이제 중학교 딱 들어가니까 어때요? 초등학교 때 누나가 옛날 통닭 아시죠? 그걸 한 마리 사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영어로 치킨이잖아. 근데 이제 그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자꾸 요거예요. 요 키친만 생각나면 뭐예요? 말은 어때요? 자꾸 이걸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뭐예요? 2학년 때 키친이 나와. 2학년 단어 때. 그래서 따라하래요. 뭐라고? 치킨. 키친. 따라하래. 치킨. 이런 거 자꾸 하니까 뭐 장난하는 줄 알고 너무 내리에 박혀가지고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을 더듬잖아. 그 사람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랑 상관없네요. 민서 씨,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말 더듬는 사람.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아닐까요? 특성? 쌍형님.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이게 말 듣는 사람은 생각이 먼저야. 말이 뒤따라가니까 말 듣는 거야. 우리가 옛날에 유명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공법 선생님이. 원장님이 계셔. 우리 실장님이 원장님이듯이. 원장 선생님이 있는데 밥을 먹으러 가면 말을 더듬어. 북여서. 밥 먹게. 원장님 좀 천천히 하세요 좀. 강의할 때는 안 그러시더니 왜 그래. 미쳐버려. 내가 거기서 6년 동안 하던 그 사람. 공법은 대가였어. 지금 돌아가셨지만 1타강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면 수업 들어가면 생각하고 이 강의가 패턴이 맞는 거야. 평상시는 어때요? 생각이 먼저고 말은. 그럼 부모님들이 자꾸 다리 간절히 앉아있는 사람이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죠. 이유는 왜 그래요? 생각은 빨리 가고 싶은데 몸은 못 따라오니까 앞으로 자꾸 낙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항상 뭐라고 그래요? 어머님, 머리하고 다리하고 같이 놀아야 된다. 머리는 빨리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따르니까 앞으로 넘어지신다고. 그러니까 머리하고 다리, 엄마 머리 다리 한 발 떴다. 머리하고 이게 일치돼가 그래야 안 넘어지시거든. 낙상하는 사람들은 생각은 빨리 가고 싶고 다리는 그래서 낙상하는 거거든. 낙상하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영어 선생한테는 맨날 맞았어요. 막 가시에 찔렸어. 장미아 선생님이었거든. 장미아 선생님. 그래서 완전 찔려가지고 제가
지금 영어 때문에 제가 요거 안경 선물 받았잖아요. 저도 뭐 고집이 있어가지고 된다 그러면 밀고 넘어지거든. 그래서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뭐예요? 독서실에 앉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독서실 총무를 했어요. 대학 다닐 때까지 알바하면서. 그래서 석사 논문 쓸 때 뭐예요? 원장님이 비용 다 대주고. 그 다음에 박사과정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정도의 학사했고요. 그래서 독서실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독서실을 하는 거고. 제가 뭐 고시 공부할 때 요 스터디 멤버 요렇게 해서 아마 뭐 사람이 적을 때까지는 아마 우리 실강하듯이 미소 씨한테 다음 시간에는 마이크를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좋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뭐 우리가 뭐 학교는 와서 혼자서 떠들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라도 더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가성비가 뛰어나면 차라리 인강 듣지 마로 수업을 들어. 그렇죠? 그럼 아마 마이크에서 우리가 1대1 강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습관을 들여가지고 선생님들한테 가해 매니저를 제가 돼가지고 선생님들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먼 안목을 보고 있어요. 이제 요즘 뭐 이런 강의실이 없으면 어때? 선생님하고 채택해가지고 신은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뭐 내가 그러면 학교 온 사람은 요분한테 내가 스터디를 듣고 싶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매달 몇 시에 스터디 카페에서 아니면 독서실에서 이렇게 둘이서 만나서 그러면 저는 그 선생님 일자리도 챙겨주고 우리 10% 떼어 먹는 거지 징계 스스로 그렇죠? 그런 식을 지금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은 그렇게 하고 있어. 공무원은 지금 그렇게 많이 진행 중이고 그런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자 그러면 여기 학창 시절 때 자 직유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직유법 직유 배웠을 텐데 언유법 들긴 들었습니다. 봤죠? 직유법은 뭐예요? 자 태산 같은 파도가 태산이 될 수는 없거든. 그러면 이 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의미였어요. 요거야. 이런 뜻이야. 자, 직유법 마침 같은 이거든. 태산 같은 파도. 태산이 파도가 될 수 없거든. 근데 법률 용어에서는 요거는 이제 준으로 바뀌어. 그러면 이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 가름, 의제, 간주, 적으로 바뀌거든. 그럼 봐봐요. 그러면 우리 학교론 첫 시간에 뭘 배웠어? 준부동산 배웠죠? 부동산이 아닌 게 부동산이야. 그럼 준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의제 부동산이라고 그러거든. 그럼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야. 아니, 부동산에 의지해 주는 거지. 그래서 선박을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그래서 복합부동산이라고 이제 배우게 되거든. 복합 개념 체계에서. 그럼 준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가름, 의제, 간주, 즉, 노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이제 해석 한번 해봐요. 자, 미소씨, 준점이. 점유하지 아니한 재산가를 형사하는 것. 이게 준점이야. 그러면 전세가는 직접 점유해야 돼, 안 해야 돼? 직접 상수익을 해야 되니까 점유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전세가는 준점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당가는 점유해야 안 해? 합니다. 안 합니다. 안 하죠. 그러면 저당가는 준점유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은행이 직접 점유하지 않거든. 내가 점유하면서 은행 가서 돈을 구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그러면 저당가는 뭐의 대상이다? 준점유의 대상이야. 이게 노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해석해봐요. 점유하지 않으면서 재산가를 형사하는 것. 이게 무슨 점이다? 준점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요번 주 토요일 날은 중개사법 조사님이 오시고, 그 다음 주는 뭐예요? 공법 교수님이 와. 공법 교수님. 되게 착해요. 착하고, 우리 신세명 교수님이 내려오죠. 그래도 우리가 친분이 뭐예요? 한 7, 8년 돼요. 그래서 저 어느 날에 방문각에서 강의할 때 제가 모셔가지고 방문각 소개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했는데 중간에 근데 이제 파워가 너무 착해가지고 좀 잘 좀 보담아주면 진짜 명강사야. 우리 거기 우리 내려온 사람 중에 제일 학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공법 교수님이에요. 공법은 박사야, 행정학 박사. 나머지는 다 석사거든. 박사님이야, 박사님.
자,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공법 시간에 이제 이런 걸 배우거든. 읽어봐요. 준주거. 그러면 뭐예요? 주거 지역은 아니지만 주거 지역에 의지해 주는 것. 이게 주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준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뭐 읽어봐요. 노라는 거죠. 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읽어봐요. 가름, 의제, 간주, 적, 노라는 거. 자, 그러면 요 준점유, 이제 요 준이라는 개념을 알므로써 뭐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자기가 해석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적어봐요. 참고용으로. 이거는 건이라고 한번 써봐요. 건. 건. 자, 건이라고 썼어요. 건이라는 것은 무슨 건자예요? 뿌리 건자야. 뿌리 건자. 자, 그러면 저당권을 계속하면 미소씨 단어 만들어봐. 저당권을 계속하면 건저당. 건저당. 질권을 계속하면 건질이야. 자, 건저당하고 저당권의 차이면 저당권은 딱 특정이 됐어. 건저당은 뭐 뺐다 넣었다 하는 게 건저당이야. 건저당이야. 그러면 봐봐요. 건저당은 그러면 뺐다 넣었다 수업할 거야 안 할 거야? 수업해야지. 그럼 스톱하면 건이 뚝 떨어져. 그래서 보통 저당으로 별로야. 그래서 건저당은 이 건을 떼줘하는 게 목적이야. 그러면 건저당은 무슨 의미냐? 바로 계속적 의미야. 계속적 의미. 이렇게 해서 잡으라고요. 계속적 의미다. 자, 그래서 이제 준법률 행위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 그 준하고 건의 의미를 잘 따봐주면 우리가 이런 의미를 하나 잡을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그 밑에다 하나 더 써놓고 이런 기초를 단단히 다져놔야 돼. 자, 정가복이에요. 자, 정가복. 자, 이 한자로 한다면 뭐예요? 전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전자야. 복은 다시 복자야.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다음으로 넘긴다는 거야. 그럼 미소씨 그러면 단어 전체 건을 다음으로 넘기면 전전세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대리를 복대리. 다음으로 넘기면 복대리. 이렇게 되는 거야. 정가복은 다음으로 넘긴다. 그럼 임대차를 다음으로 넘기면 뭐가 될까요? 전대차. 그렇죠? 그러니까 정가복은 다음으로 넘긴다. 이제 책을 혼자 읽을 수 있도록 자꾸 이제 익혀나가야 돼.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근데 용인에서 수업하면 꼭 뭐예요? 읽어봐요. 대리를 다음으로 넘기면 뭐라고 그래요? 전대리라고 그래. 전대리. 용인에 가보셨어요? 용인에 가면 전대리라는 명칭이 있어. 혹시 쌍희 형님 저기 용인에 가면 고속버스 터미널 이름이 뭐예요? 무슨 동이에요? 용인에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미소 씨는 무슨 동 같아요? 글쎄요. 우리 시장님은 유방동이야. 유방동이야. 왜 유방동이냐면 용인이 우리 지도를 보여서 제일 명당 자리가 용인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용인에 가면 거기 뭐 고관 대직 무덤이 다 있어. 삼성 골프장도 거기 있거든. 거기가 명당 자리예요. 명당 자리. 그러면 서울에 가볼까요? 서울에 가서 제일 명당 자리는 뭘게요, 미수 씨? 경복궁? 청와대인가? 아니요. 국립묘지. 현충원이 거기 명당 자리야. 서울에서 제일 안 좋은 지역이 뭘까요? 노량진에 누가 묻혀 있을까요? 사육신묘. 세조가 재수없는 땅에 묻어라 그래서 노량진에 묻었습니다. 노량진은 뭡니까? 형국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거든. 그럼 재산이 빠져나가는 형국이라서 노량진이. 근데 요즘 학원가가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노량진은 학원가가 형성이 안 되고 뭘로 형성이 될까요? 재개발해서 아파트촌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거기 아파트 뒤에 많이 비싸져서 거기 많이 비싸진 겁니다. 의미에서. 그래서 항상 의미 파악이 중요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제 탄탄되도록 할지 한번 봅시다. 이제 배웠으면 써먹어야 돼.
자, 안 배웠다고 그러지 말고 읽어드릴게요. 한번 이소 씨가 한번 읽어봐요. 준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이거 법률행위, 준법률행위죠. 이거 뭐를 써요? 너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아닌 것이 법률행위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한자로 원칙은 뭘까요? 법률적 행위다라는 거잖아. 아까 적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쌓여야 돼. 이런 게 쌓여야 폭발. 지금 급하게 서두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도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되게 좋아요. 뭐예요? 매도 먼저 받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뭐예요? 깨끗해야 학원 수업에서는 첫 시간 수업에 뭐예요? 한 첫째 수업은 부동산 기초, 그래. 맹지, 빈지, 후한지, 선한지 이런 거 배우거든.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으라고.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수요 공부까지는 일단은 한번 들어놓으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혼자서 자꾸 공부를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경을 씩 하는 거야. 그러면 성경님 우리 야구 선수 중에서 몇 할 때가 가장 좋아요? 지금 4월 때. 3할 때가 제일 좋죠. 그러면 미소 씨 10개를 이해했어? 10개를 설명해서 몇 개를 치면 3할 때야? 3개. 그러니까 3할 때 강타면 강타자야. 그러니까 자기 좀 내려놔야 돼. 법률계산은. 학창시절 다 한꺼번에 했다고 자꾸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빨리 안 돼. 빨리 안 돼요. 옛날에 수강생 제자 중에 합병이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쌍형님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합병. 화가 나서 죽는 병. 있어. 그래서 옛날에 뭐 고려대 법대 출신이 하나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시험의 시자는 떨어져 본 적이 없대. 근데 공인중개사는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요? 교만해서 그래, 교만해서. 그러니까 항상 낮은 자세에서 올라간다 생각해야지. 자기는 뭐 법이니까 고려법대 시험의 시자는 안 떨어져. 이 공인중개사는요, 이 머리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야. 눈으로 공부하는 거야. 엉덩이 앉아서 계속 봐서 반복해 주는 것.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이 나서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점박이 형님이 있어서, 이 점박이 여기 점이 있어서 별명을 점박이 형님인데, 이상하게 모의고사만 보면 100점이 나와. 시험 장가면 몇 점이 나와? 0점이 나와. 그러니까 그러면 과거에 뭐가 컴플렉스가 있었다라는 거야. 시험에 대한 컴플렉스가 돼. 막 시험 한 달 전에 막 떨어. 한 달 전에 막 떨어. 시험 장면 글씨가 안 보인대. 글씨가 안 보인대요. 그래서 성적을 제가 딱 보고, 이 사람이 0점이 나올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도 글씨가 안 보이는데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거야. 컴플렉스 때문에. 그러면 이번은 그러면 제가 그래서 자, 소주 한 병 먹고 들어가라. 소주 한 병. 근데 그 해 1차는 됐어. 1차는 됐어. 그 다음에 2차를 했는데 떨어졌어. 그 하다가 나가버리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합병이라는 게 진짜 있더라고. 합병 자체가.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요런 것들을 외워서 풀지 말고 뭐예요? 이해해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면 이제 법률 사실이 있어. 사실 찾았어요? 네. 자, 앞장은 이제 넘어가 보죠. 자, 16페이지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스타지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권리변동에서 거기 16페이지 제1절 민법의 의 한번 자, 그러면 한번 미소 씨가 한번 읽어봐요. 민법의 의. 민법은 사인들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사법, 사법의 일반 법을 말하며 이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책을 읽었다. 자, 그러면 어떤 한 두 가지 공부 방법이 있을 거야. 자,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민자가 뭐예요? 백성이죠. 백성. 지금 백성이 있어 없어? 조선시대예요. 그렇죠.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인이죠. 그럼 민법이라는 것은 백성 간에 규율하는 법. 이거죠. 지금 백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민법이란 사인 간을 규율하는 법. 그게 그래서 뭐예요? 민법이란. 그러면 줄을 딱 끊어요. 사인 사이 권리의무 관계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법. 그렇죠. 사법. 자, 그러면 1번의 제목 읽어볼래요? 미소 씨.
1번에. 네. 법, 법. 주범, 그래서 2번은. 사건, 3번은. 일반권, 5번은. 4번은. 실체법. 자, 실체법 요걸 발표하는 거라고. 자, 민법을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실체법이라고 그래. 실체법. 실체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실체법과 자, 그 위에다 한번 써볼래요? 실체법.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절차법이라고 써봐요. 자, 실체법하고 절차법은 이거는 목적이고 이거는 수단이 그래. 수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쌍형님 뭐 자가용 끌고 오셨다니까 요거 뭐예요? 요게 자가용이라고 생각해봐요. 고인돌이 아니라 요거 뭐예요? 요거 차체죠. 이게 실체법이야. 그러면 바퀴는 뭐예요? 절차법이야. 실체법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자동차 바퀴가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게 바로 절차법. 그러면 봐봐요. 절차법의 목적이 실체법이고 실체법의 수단이 무슨 법이에요? 바로 절차법이 돼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그래서 민법은 대표적인 뭐예요? 바로 실체법이고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울 공시법.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자, 부동산 등기법은 대표적인 뭐예요? 바로 절차법이에요. 그러면 민법과 등기법의 관계는 그러면 뭐예요?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법학에서 이제 실체라는 걸 주잖아요. 자, 앞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자, 미소 씨 실체법이 뭘까요? 우리 법학에서 실체의 의미는? 내용. 읽어봐요. 절차법은 형식. 절차라는 것은 형식이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민법은 무슨 법이에요? 실체법이죠. 그러면 민법을 해석하는 것은 내용을 해석하는 거다.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아까 어사표시죠. 어사표시를 해석하는 게 민법의 해석이라는 거야. 그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 자, 그러면 이 관계는 그래서 이제 실체법하고 절차법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고 생각해봐. 요거 읽어봐요. A는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라고 그래. 두 자로 원집한 쌍방이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럼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게 바로 실체 관계라는 거야. 실체 관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얘네들이 등기소에 가요, 안 가요? 가죠. 이게 바로 절차 관계야. 그래서 이게 절차 관계. 이게 무슨 관계다? 실체 관계라는 거야. 실체 관계. 그러니까 실체법이라는 것은 내용을 해석하는 거고 절차법은 형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로 4번 쌍형님이 한번 읽어서 잠시 쉬었다 들어가자. 자, 4로 4번의 내용. 네 줄인데. 실체법. 법은 그 규정 내용이나 적용 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정하는 실체법. 계속이요. 네. 절차상의 권리를 실현시키거나 이행시키기 위한 절차를 정하는 절차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민법은 직접적으로 사업상의 권리, 의무의 내용과 그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이다. 그게 바로 실체법이라는 거야. 아까 보는 뭐예요? 그러면 발생, 변경, 소멸을 아까 내자로 번진 뭘까요? 이게 아까 득실 변경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득실 변경, 발생, 변경, 소멸 찾았죠? 이게 무슨 변경이에요? 득실 변경. 좀 이따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득실 변경을 두 자로 번지면 뭘까요? 그게 변동이야. 변동. 그래서 제목 읽고, 자, 그러면 미소 씨가 16페이지 맨 위에다 자, 1장 뭐라고 써놨어? 1장 맨 위에 16페이지 맨 위에. 권리의 변동. 권리의 변동. 그래서 권리 변동. 그래서 그게 이제 권리 변동이라는 제목을 그렇게 붙여놓은 거야. 그러니까 제발 책 읽는 습관을 먼저 들이라고. 책 읽는 책을 자꾸 등한시하는 사람이 있어. 기본서를 등한시하면 안 돼. 강사는 안 봐도 돼. 뭐 유튜브 안 봐도 돼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뭐 강의 몇 번 들어봐야 필요 없어. 우리 선생님만으로도 충분해. 나만 넘쳐요. 넘친다라는 거야. 거기에다 뭐 약장사가 돼야 돼. 근데 약장사가 돼야 되는데 우리 내려오시는 분들은 약장사가 아니야. 그냥 열심히 그냥 수강생활을 이해한다 이 생각으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약장사를 생각해. 뭐 일타가 저도 일타가 안 돼본 사람 아니거든. 일타가 싫어서 나왔고 후배들한테 다 넘겨주고 왔고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뭐 학원에서 야 수야 너 민법 강사냐? 그게 강의라고 하냐? 그러면 형님이 그렇게 설명을 자세히 해준다고 수강생이 알아들어요? 차라리 그냥 한 12개, 한 24개 나올 수 있는 것만 세뇌 교육을 하는 그거는 강사의 태도가 아니다.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돈 몇 푼에 몇 푼에. 그래서 모 사장님이 뭐라는 거예요? 저한테. 조금만 해. 자세히 하니까 환불을 해줘야 되나, 환불. 나는 강사의 도리로서는 그거야 아니다. 강사의 도리는 아니다. 그렇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책을 하나씩 읽도록 하고. 오늘 숙제를 많이 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 딱 해서 오늘 책 읽는 습관을 먼저 들여주는 거니까 좀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읽으라는 게 책을 봐야 돼 읽으라는 얘기죠. 예. 별표